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오랜만에 조립 영상이네요. 10세대. 요번에 코멘 레이크 CPU가 새로 나왔죠. 요거 그냥 조립하는 거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조립이야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겠죠. 그거 이제 처음 한번 해보시려는 분들 혹시나 조금 도움이 될까봐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립 전에 일단은 이런 장갑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장갑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손에 그 소음기, 땀이 나거나 하면 전자제품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겠죠. 뭐 케이스나 이런 데 또 지문이 많이 묻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 케이스에 케이블을 고정하고 타이를 자르는 이런 니퍼 종류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제품 포장 해체할 때 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케이스에 육각 스포트 뭐 너트 체결할 때 5mm짜리, 5mm짜리 육각 렌치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홀에 케이블류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당겨내실 때 손이 안 들어가지면 이런 이제 핀셋이죠. 조금 큰 핀셋들 이런 거 하나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촉이 좀 긴 토크 조정이 가능한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좋겠죠. 피스를 볼트를 잠글 때 동일한 압력으로 해서 다 체결할 수 있고요.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뭐 굳이 큰 드릴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 컴퓨터 조립하실 때는. 그리고 이제 케이스에서 볼트 같은 거 이게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뭐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요. 우선 장갑을 좀 끼고요. 자, CPU는 이번에 조립해볼 부품은 CPU는 이제 10세대 코멘 레이크 여기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요. SSD는 이제 860 에버 일반 이제 2.5인치 SSD 그리고 일반 하드는 웬디에서 나오는 블랙 라벨이죠. 조금 이제 일반 용량에 비해서 좀 비쌉니다. 메모리는 그냥 삼성 메모리 16기가 들어갈 거예요. 한 개가 더 많을 텐데 저희가 삼성 메모리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를 좀 괴롭힙니다. 이게 저번에 조립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제 출고를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꺼지는 증상이 발생하는 거죠. 랜덤으로 한 4시간, 5시간 만에. 그래서 이것저것 다 확인했었는데 결론 메모리 불량이었어요. 예.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 다 돌리면 다 통과해요. 다 이상이 없는데 특정하게 이게 컴퓨터가 리부팅 되는 증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메모리 결함이었어요. 예, 이제 랜덤으로 꺼지니까 제가 계속 지켜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CCTV를 이제 가동시켜 놓고 지켜보니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를 교체하고요. 테스트를 하니까 이상 없이 이제 정상 작동한 거죠. 출고를 해서 아직까지 뭐 거의 한 보름이 지났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쉽게도 그 메모리가 이제 제조사 삼성 서비스 쪽에 갔는데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좀 무야히하죠. 예. 저희는 확인을 해서 뭐 이게 보드의 호환성 특성을 탄다면 동일 모드의 메모리를 제가 재고로 있던 거를 두 개를 꼽아서 이제 출고를 했거든요. 뭐 이제 출고일은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보드 호환성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똑같은 메모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새 제품도 인식 불량이 자주 일어납니다. 요즘에 삼성 메모리가 왜 그런지는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 불량 나면 저도 수리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파손되거나 하면은 뭐 수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새 제품이니까 보정 처리를 저희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불량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예비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나 또 불량이 날까봐. 삼성 메모리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메인보드는 소켓이 이제 바뀌었죠. LGA 1200 1200 핀으로 바뀌었어요. 소켓을 왜 자꾸 바꾸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해야 또 이 메인보드 제조사도 먹고 살고 다 먹고 살겠죠. 그래서 기가바이트 나오는 B460M 어로스 프로라는 이제 모델이에요. 쿨러는 에코사에서 나오는 쇼트마스터 이 모델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이번에 나온 모델이죠. 자이로스 H20이라는 모델이에요. 히트 파이프가 조금 더 트리니티보다 많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파워는 제가 좀 많이 쓰는 파워는 좀 넉넉하게 갔습니다. 750W LX 실버.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네, 기가바이트에서 나오는 어로스 RTX 2070 슈퍼라는 모델이고요. 메모리는 8기가짜리. 자, 케이스는 에쿠사에서 나오는 어트랙션 760S라는 케이스를 오늘 조립을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볼 거고, 초기 파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얘는 팬이 굉장히 큰 게 두 개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죠? 근데 얘는 이제 그 앞에 메시 부분이 청소가 용이하게끔 이렇게 쉽게 빠지진 않아요. 얘를 완전 잡아 당기면 이게 나오거든요. 조금 이제 힘을 줘서 빼야 돼요. 또 부러질 수도 있고요. 항상 잡으실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미끄러지면 문제가 되겠죠. 얘는 조금 빼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흠집이나 기스 이런 걸 또 봐줘야 되거든요. 이 케이스도 금액이 조금 있긴 한데 하드틱하고요. 무게도 좀 상당히 나갑니다. 제가 좀 추천해주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요. 또 보통 케이스처럼 이 옆쪽에 볼트가 없고 뒤쪽에 일반 케이스처럼 뒤쪽을 빼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요. 이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요. 강화 유리가. 항상 하실 때는 이거 매뉴얼 잘 보셔야 되겠죠? 네, 스포트 나사 체결하는 방법, 그 다음 보드 체결하는 방법이 요 케이스 설명서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이게 세로라고 하죠? 세로로 실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로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따로 이제 옵션으로 나오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PCI 익스프레스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여기 꼽을 수도 있어요. 그래픽카드가 조금 이제 안정적이겠죠? 여기 밑에 부분 빼면 조립에 필요한 각종 이제 볼트, 서포트 나사, 그 다음에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타이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다 정리는 하기 힘듭니다. 자, 그리고 또 배선 정리를 또 한 번씩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선 정리는 사실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쪽에만 굉장히 지저분하게 안 하면 돼요. 뒤쪽으로 해서 정리만 어느 정도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잘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또 빨리 작동하고 뭐 성능이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에 제 컴퓨터 같으면 배선 정진을 저는 깔끔하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저희가 조립해서 소비자에게 나가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깔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이 케이스에서 제공하는 전면에 쿨러 2개, 후방에 하나거든요. 이걸 컨트롤할 수, RGB하고 이제 컨트롤러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선 규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호환되는 쿨러가 아니면 작동이 안 됩니다. 에코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추가로 다시려면 여기에 호환되는 쿨러를 별도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까지 더 추가로 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펜 컨트롤러 되게 돼 있어요. 상단 쪽에 LED 버튼을 누르면 펜 컨트롤러가 되고요. 펜 컨트롤러가 아니니까 LED 컨트롤러가 됩니다. 펜 속도를 제어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펜을 끌 수 있게끔. 겨울 같은 경우는 춥잖아요. 그럼 펜을 강하게 안 돌려도 되는데, 얘는 펜 속도 제어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저항을 달고 뭐 스위치를 달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볼륨 게이지 같은 거 볼륨 저항을 달아서 펜 속도 조절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밑에 3.5인치 일반 하드 베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얘는 파워 규격에 따라서 이 전체 소켓 자체가 가이드가 이렇게 뱅크 자체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완전히 많이 움직이진 않고 한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필요 없으시면 이제 여기 일반 하드가 장착이 안 될 것 같으면 빼서 뭐 따로 보관하시든지, 여기 공간을 케이블류들을 넣어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게 전체 폭이 좀 두껍기 때문에 이 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케이블류들을 어느 정도 정리만 해서 넣으면 뒤에 뚜껑 덮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배선 정리할 때는 혹시나 나중에 파워가 불량나면 타일을 너무 많이 묶어 놓으면 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파워랑 일반 케이스에 달려있는 이 케이블류를 분리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 먼저 케이스에 있는 케이블들을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각을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케이블을 타일로 묶어서 정리하면 나중에 파워 바꾸실 때는 파워 부분만 타일을 자르셔서 파워만 꺼내시면 되겠죠. 근데 뭐 파워 케이블이랑 이런 거 다 뭉쳐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파워 뺄 때 여기 있는 이 케이스에 붙어 있는 케이블도 다 잘라야 돼요. 타이들을 다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점이 좀 있으니까 정리하실 때는 이 케이스
얘 제공하는 케이블부터 어느 정도 각을 잡아서 다 정리를 해주시고 조립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이거 잡아 당기면 빠지거든요. 근데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부러지는 소리가 나죠. 네, 팬이 큰 게 선풍기 두 개 들어가 있죠. 200mm 팬입니다. 200mm. 뭐 이 팬들은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죠. 물론 200mm 팬을 떼고 뭐 다른 팬을 달 수도 있어요. 불량이 나게 되면 나중에. 컨트롤러들은 위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전면 메쉬 쪽하고는 분리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먼지가 많이 끼면 이렇게 제거하셔서 물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말리셔서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냥 이 부품들 여기 이쁘게 실장 한번 해볼게요.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쪽에 이 케이블 있죠? 여기를 너무 당겨서 타일을 묶으시면 이게 다 끊기거나 부러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격을 주시고 타일로 이렇게 좀 몇 번 묶어주시면 나중에 좀 이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인보드 실장되면 되고 나면 이 쿨러가 장착이 되는데요. 대부분 이 후방 팬이 정중간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최대한 아래로 내리는 게 이 그 CPU 팬 위치하고 이렇게 일치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걸 조금 내려서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선을 여유를 좀 주면 나중에라도 이게 움직일 수 있게끔 컨트롤은 되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내려 놓으시면 CPU 팬이 달렸을 때 이렇게 일치화가 됩니다. 완전 똑같이 일치는 안 돼도 어느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홀에 최대한 내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후배선을 먼저 조금 작업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얘를 먼저 고정을 해놔야 파워 케이블하고 정리할 때 좀 편하거든요. 얘는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메인보드 실장되고 나면 이렇게 팬 간격하고 이런 거 좀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선이야 뭐 개인 취향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각은 안 잡으셔도 돼요. 뭐 성능상의 차이가 나면은 모르겠는데 차이가 나지 그냥 성능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얘는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를 먼저 장착을 할 겁니다. 장착 전에 이제 요 케이블들은 케이스 변경 전에는 뭐 케이스 변경?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따로 분리를 할 필요 없겠죠. 따로 이 앞쪽 전면 쪽에 상단 쪽에 가는 뭐 USB 단자나 이런 게 불량이 아닌 경우에는 얘를 분리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덧대서 이렇게 체결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드 베이가 밑에 있어요. 얘는 손나사가 각도가 좀 안 맞아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당겨내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여기 보면 홀이 2개 정도 옮길 수가 있어요. 이 안쪽으로 최대한 꺾었어요. 근데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 완전히 붙여버리면 전면에 이제 라디에이터 뭐 3열짜리를 단다거나 하면 받치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적절하게 조정을 잘 하셔서 지금은 뭐 순행은 안 할 거라서 최대한 안쪽으로 해서 밀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는 하드를 장착할 건데 이 상단에 SSD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일반 하드 우리 3.5인치 하드가 이게 슬롯이 하나잖아요. 하나거든요. 하나밖에는 장착이 안 됩니다. 장착이 안 되는데 이 상단에 SSD를 꼽을 수가 있어요. 여기 SSD를 꼽을 수도 있는데 유지보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다는 게 맞겠죠. 이쪽 부분에 이 뒤쪽 여기에 다는 게 맞는데 뭐 케이블 배선 정리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에 다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 달겠습니다. SSD를 대부분 다 여기 다시죠. 보통 이쪽에 여기도 달 수가 있거든요. 저기는 나중에 추가하실 때 다셔도 되고요. 이걸 가이드를 빼내고요. 여기 위에 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하면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분리할 때 조금 힘들겠죠. 네,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네, 장착됐죠. 바닥 쪽에 볼트 4개. 그러고 나서 디지털의 일반 하드 마크 떼서 여기도 붙여주고요. 슬롯이 삽입되는 쪽 손 쪽 부분에 SATA 커넥터가 나오게끔 이렇게 장착해 주시는데 얘는 이제 또 따로 피스는 없고요. 이 밑에 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장착됐죠. 이렇게
여기도 볼트는 체결할 수 있는데 볼트는 뭐 따로 체결은 안 해도 큰 문제는 생기진 않습니다. 지금 조금 흔들리니까 제가 두 개는 볼트 체결을 할게요. 네, 이쪽에 앞쪽에 볼트 두 개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착하면 끝나는 거겠죠. 이렇게 얘는 뭐 도킹 방식처럼 이렇게 다 꼽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배선 정리하기 편하겠죠? 여기서 케이블을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집어넣으면 되고요. 집어넣기 전에 파워를 먼저 달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꼽을 수 있는 파워들이 좋긴 한데 정리하고 할 때는 좋은데 보통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드리면 대부분 다 이 나머지 케이블들을 다 버리더라고요. 버리시고 추후에 뭐 다른 문제 때문에 확장을 할 때요. 이게 뭐 다른 파워하고 뭐 호환되는 규격도 있어요. 근데 이쪽 보드나 이쪽으로 가는 거는 다 핀이 호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워 쪽에 꼽히는 이 부분 쪽이 이렇게 규격이 갖다 꽂게 되면 전압 라인과 이제 그라운드 라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꼽으면 쇼트 나겠죠. 그래서 뭐 하드 디스크도 쇼트 나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메인보드도 쇼트 나서 오시는 분들이 뭐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할 때 다 꼽아 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메인보드 주 24핀 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 보면 딱 꼽히는 데가 딱 모양 똑같이 생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에 꼽아주고요. MB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꼽아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PCIe는 이제 그 PCI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우리 그래픽 카드의 보조 전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기 VGA라고 적혀 있죠. VGA. 보통 6핀 이제 2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쪽이 그래픽 카드 쪽으로 가는 쪽이고요. VGA는 PCIe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꼽아 주시면 돼요. PCIe 꼽아 주고요. 이게 이제 뭐 고급 사양일수록 이게 많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CPU죠. CPU는 4사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안 떨어지는 부분을 여기 CPU라고 적힌 부분에 꼽아주시면 돼요. 꼽아주시고요. 독포터가 남죠. 케이블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도 VGA 6핀, 2핀 분리되는 쪽이 VGA 카드 쪽으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파워 쪽. 꼽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들이 보조 전원을 많이 이제 먹는 애들이 있잖아요. 또 안정적인 전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나눠서 여러 개를 공급을 하는데 PCIe가 두 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꼽아주고요. 여기도 VGA 또 있죠. 총 4개를 주네요. 4개. 그 다음에 CPU도 이제 오버클럭 하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뭐 8핀 2개 들어가는 게 있고 8핀 뭐 4핀 들어가는 게 있고 막 그렇거든요. 더 이상 꼽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CPU는 CPU대요. 이렇게 다 적혀 있는 대로 꼽아 주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SATA 전원, 그 다음에 펜 단자 전원 공급하는 거, 이런 거는 다 동일하게 생겼기 때문에 4개를 제공하죠. 4개. 4개. 뒤에 있는 포트가 4개예요. 컴퓨터 조립하실 때 파워는 조금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를 타일로 딱 꺾어서 묶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케이블이 조금 얘 같은 경우는 좀 짧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타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 공간이 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을 잡아서 그냥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파워 장착까지 끝났어요. 이제 메인보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메인보드 장착 전에 쿨러랑 이런 거 장착을 해야 되고 스포트 나사, 케이스의 스포트 나사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픽 카드는 맨 마지막에 장착을 하면 돼요. CPU가 초기 불량 없이 잘 돼야 될 텐데 홀로그램이 좀 더 저렴하게 바뀐 것 같아요. CPU는 뭐 이전과 동일하게 Core i7 10700이라고 적혀 있어요. 기쿨은 달 게 아닌데 기쿨이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진짜 초코파이처럼 바뀌었어요. 네, 이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초코파이 뭐처럼 보이긴 했지만 초코파이하고는 조금 격이 있었는데 얘는 진짜 동그랗고 뭐 동그란 건 이전하고 똑같죠? 근데 진짜 초코파이처럼 보입니다. 그 대신 이제 구리가 들어가 있네요.
열 전도율이 좀 더 높겠죠.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조금 더 얘가 좀 허술해 보이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 사용할 게 아니니까 일단 넣어두도록 하고요. 소켓 핀이 1200번으로 바뀌었죠.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쿨러는 동일하거든요. 쿨러 사이즈는 115X 쿨러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돼요. 장착하는 순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홀 파진 데 있죠. 홀 파진 데 양쪽에 여기 홀 파진 데가 있잖아요. 요거는 반대네요. 원래는 대부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보드를 이렇게 들었을 때 얘는 홈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됐을 때 글자가 정상으로 나오죠. 요 밑에 이제 홀 가이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화살표가 쫓겨나게 있어요. 보드에는 크게 되어 있는데 메인보드에는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얘가랑 메인보드 쪽에 화살표랑 1번 핀을 맞추셔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쿨러. 이거 보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돼요. 여기 앞쪽에 보면 뭐 AMD, AM3, AM4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2011 소켓들. 그다음에 앞쪽에 인텔 AJ115X, 그다음에 1366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라디에이터 판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쿨러는 그렇게 큰 모델은 아니에요. RGB 이거 5V죠? 5V 헤드가 들어가 있네요. RGB 컨트롤러도 되겠네요. 이 5V 헤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메인보드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호환되는 거 위치 이런 거 5V 단자 제공되는 거 여기 이제 5V가 12V가 하나 있네요. 두 개 있네. 12V가 두 개 있고요. 5V RGB가 두 개가 있어. 두 개씩 다 존재를 하네. 그럼 CPU는 위쪽에 꼽아주시면 돼요. 12V, 5V 이렇게 한 핀이 막혀 있는 거는 5V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개가 다 있는 거는 12V.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레고 조립이니까, 레고 조립. 근데 저도 매뉴얼 안 보고 이렇게 처음 나오는 것들만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음연이 뭐 다른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텔 적혀 있죠. AMD 그리고 2011 소켓. AMD랑 2011 소켓은 또 필요 없고요. 인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써멀이 하나 들어가 있고 써멀 바를 수 있는 칼도 들어가 있네요. 저기 보면 뭐 AM3, AM4 그죠? 다 적혀 있어요. 돌리면 여기에 이제 775, 115X, 1366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잡아주는 볼트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면 저 홀에 맞춰서 작업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까만 거는 AMD용이니까 필요가 없겠죠. 빼두도록 하고요. 얘를 저렇게 딱 소리 나게 딱 밀어 넣고요. 여기에 115X 이 앞에 이제 찝어주는 클립이 있거든요. 찝어주는 클립이 115X로 오게끔 한 칸 중간에 당겨 주시면 돼요. 만약에 맨 밑에는 1366이 되겠죠. 이렇게 당겨내면 이렇게 되면 1366 그 다음에 115X 775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5X 기준이기 때문에 중간으로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를 또 꼽아보면 자, 이거는 여기 틀에 딱 맞게끔 돼 있어요. 틀에 맞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홀에 얘를 밀어서 딱 꼽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꼽아 주고 이렇게 115X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 클립 양쪽에 물어주는 거를 115X라고 적힌 부분 있죠. 이렇게 갖다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요. 115X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이 부분까지 메인보드에 이렇게 실장하면 되겠죠. 이렇게 볼에 딱 맞게 들어갔어요. 요거 볼트 구멍 어차피 얘는 다 되게 돼 있네요. 이렇게 장착해 주시고 위에 이제 스몰 페이스트를 바르고요. 쿨러를 장착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텔요. 인텔 2011 아니고요. AMD 아닙니다.
쿨러에 보면 여기 해야 되는데 이 쿨러를 떼내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밑에서 볼트를 잠가줍니다. 볼트 얘를 이렇게 집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에 할 때 요거 비닐 떼고 선을 바르고 하면 되고요. 일단 각도만 맞춰 볼게요. 맞는지. 네, 얘도 지금 보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나사 홀에 맞춰서 얘도 좀 3단계로 딱 나눠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거 체결 잘못하시게 되면 이 메인보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위에만 살짝 도포된다는 형식으로 발라주시면 돼요. 자, 이거 체결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막 놓고 이렇게 비비시면 안 돼요. 이 볼트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셔서 사면이 다 맞는지 확인하고 해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만 잡아놓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딱 115X라고 딱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만약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볼트를 체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인보드가 아작이 나는 거죠. 여기 그렇죠? 볼트 홀이 안 맞는 곳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네. 이렇게 홀이 안 맞는 곳에서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메인보드 그냥 관통돼 버려요. 예,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굴로 다실 때 요렇게 옮겨지죠. 이렇게 옮겨서 이 너트 부분에 딱 맞는 위치까지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체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물론 이 위쪽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제가 맞춰놨는데 요거 조금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조립을 많이 하신 분들이야 쿨러가 바뀐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죠. 감을 잡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어른이 다 비슷하겠지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체결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메인보드가 다칩니다. 그래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얘는. 그래서 요거만 조금 조심하시면 쿨러 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너무 찌우지 마시고 딱 어느 정도 힘을 줬을 때 더 이상 안 들어가면 그때까지만 체결하시면 돼요. 요거 하실 때는 전동 드릴이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쿨러에 이렇게 뜯었다 붙였다 하는 부품이 아니라서 처음에 조립할 때만 조금 신중하게 조립해 놓으시면 큰 문제는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펜 케이블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거를 조금 예측하시고, 이게 글자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가게 맞춰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 이거는 스무스하게 잘 들어가네요. 메모리 간섭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튜닝된 메모리 한번 꽂아볼까요? 맨 안쪽에 꽂아볼게요. 어차피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 맨 안쪽에 장착이 되는지만 볼게요. 간섭이 없지 않아 조금 있어요. 이 메인보드보다 좀 큰 규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떨어져 있겠죠? 상관이 없는데 얘는 이제 OCD 메모리를 장착하게 되면 꼽힙니다. 실장은 다 되는데 약간 간섭이 있어요. 쿨러를 제작할 때 얘를 라디에이터를 약간 뒤로 약간 꺾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공간이 나오죠. 충분히 이런 메인보드에도 메모리 간섭 없이 다 꼽히게끔 이게 일자로 쭉 돼 있잖아요. 이게 약간 이렇게 꺾어서 뒤쪽으로 라디에이터가 약간 뒤쪽으로 가게 되면 팬도 약간 뒤로 이동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메모리 간섭도 어떤 보드에 쓰든 간에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이 뒤에 공간이 남잖아요. 뭐 물론 펜을 하나 더 단다라고 생각하면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는데 굳이 뭐 두 개나 하나나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뒤쪽으로 약간 당겼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CPU 펜 단자에 꼽아주시고요. RGB 5V짜리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막 흔들면 안 돼요. 이 선들은 조립하고 난 다음에 케이스 뒷면으로 이렇게 당겨서 뒤쪽에서 정리를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될 것 같네요. 5V 헤드는 이게 선이 길기 때문에 빼서 케이스 뒤로 해서 이쪽으로 오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케이스 뒤쪽으로 이렇게 장착하면 될 것 같고요. 장착이 다 됐습니다. 이제 메모리를 꼽을게요. 메모리가 분량이 없어야 되는데 꼽으시고 눌러주시면 돼요. 한 칸 띄우셔서 이렇게죠.
일반 삼성 메모리는 이 간섭 없이 다 체결이 됩니다. 삼성 메모리는 간섭 없이 다 되고요. 튜닝된 메모리는 약간 여기 굴레를 받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케이스에다가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마지막 이제 배선 정리하고 이런 거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에 서포트 나사 박히는 위치 항상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게 조립할 때 가장 기본만 지키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일단 CPU 쪽 보조 전원을 하나 빼서 먼저 케이블을 넣어놔야 되겠죠. 이쪽 홀, 안쪽 홀, 이 홀 있죠? 이 홀 여기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이 메인보드 실장하고 이게 케이블은 뒤쪽에서 정리하면 되니까 얘는 이제 IO 실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스포트 나사가 상단에 하나, 둘, 세 개죠. 그 다음에 중간에 한 개, 두 개, 세 개, 맨 하단에 대각선으로 두 개예요. 그러면 기본 케이스에 보면 두 개, 한 개가 없죠. 그 다음에 중간에 두 개, 한 개가 없죠. 그 다음에 중간 바로 밑에 없고 대각선도 없어요. 맨 밑에는 어차피 큰 보드가 들어갈 게 아니라서 여기는 간섭이 안 생기니까 여기 두 개와 여기 두 개를 체계해 주시면 돼요. 큰 보드 할 때는 여기 두 개는 무조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뒤쪽에는 뭐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기 두 개는 밑에 메인보드에 쇼트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자, 이렇게 스포트 나사가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체결한 게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예요. 저기 메인보드의 홀대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고, 조립할 때, 그리고 이제 PCI 슬롯이 메뉴에 있잖아요. PCI 슬롯이 요 위에는 없어요. 메뉴의 첫 번째 슬롯이죠. 그러면 이쪽 부분 얘 두 개를 미리 제거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게 높이가 있어서 이 케이스는 상관이 없는데, 요거 보통 그래픽 카드들이 보통 두 개거든요. 네, 미리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요. 메인보드를 실장하면 됩니다. 지금 카메라 이 선이 짧아서 각도가 좀 안 좋은데, 요거는 제가 케이스 뒷면으로 넣어서 반대쪽으로 올릴 거예요. 이거는 뭐 홀 쪽 맞춰서 알아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깔끔하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CPU 보조 전원 꼽아 주시고요. 선을 어느 정도 여기 막 케이스에 비비시면 안 돼요. 이 메인보드 밑에 소자루나 패턴을 갉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잘 해서 조심히, 네, 이 부분에서 또 실수를 많이 하죠. 이게 안 맞다고 막 비비다 보면 케이스가 또 엉망이 돼요. 메인보드가 엉망이 됩니다. 최대한 들어서 살짝 이렇게 조심히 실장하시면 됩니다. 볼트, 그러니까 스포트 나사 위치 잘 보시고요. 볼트는 이렇게 생긴 놈. 나사산 피치가 좀이라는 놈 있죠? 넓은 놈 말고, 이런 볼트 말고요. 이 나사산 피치가 넓거든요. 넓게 돼 있죠. 얘는 좀 좁게 돼 있죠. 물론 이런 걸로 해서 체결한 그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요런 이제 가장 작은 놈, 요걸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케이블류 정리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할 때도 조금 편해야 되니까 너무 타이로 너무 묶어주는 거는 좀 그렇고, 조금씩 이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은 타이로 정리를 해서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후방의 쿨러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을 약간 여유를 주고요. 파워 케이블이랑 그리고 뒤쪽 홀을 이용해서 요 프론트 케이블 꼽는 거는 이전 영상에도 많으니까 바로 작업할게요. 자, 하단은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지저분하진 않죠. VGA 쪽은 가장 긴 케이블 두 개를 앞으로 보내주고요. 나머지는 뒤쪽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는 이런 이제 송곳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약간씩만 찔러 주시면 돼요. 이게 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딱 맞아서 밀려서 접점 불량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쿨러 메인 전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잘 들어가죠. 그리고 CPU 보조 전원 한쪽과 그다음에 VGA 두 개, 남는 거는 나중에 이제 메인보드를 다른 보드로 바꾸게 되면 여기 뒤에서 프로세서 앞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뒤쪽에다가 여기 공간에다가 말아서 넣어주면 돼요. 지금 다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여기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아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것들은 여기서 빼쓰시면 되는 거예요. 3.0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딱 꼽혔을 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칼로 이 뒤쪽에 클립 잡아주는 부분을 약간씩 이렇게 잘라서 내줘 버리면 돼요. 이 부분 때문에 USB 3.0 단자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만 이제 잘라서 내주시면 뽑을 때 잘 뽑힙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묻어 있어요. 새 건데. 우선 요건 조금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바닥에 처리가 됐죠. 뚜껑을 닫으면 될 것 같아요. 자, SATA 커넥터는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는 게 좋거든요. 뒤에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선에서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조립은 마무리가 됐어요. 제가 흔히 쓰는 수수깡에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괜찮아요. 펜은 이렇게 달렸고요. 한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네. 펜이 상당하죠. 네, 지금 이 쿨러는 지금은 이제 기본 꼽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올 거고요. 기가바이트에서 제공하는 또는 메인보드에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LED 컨트롤러 프로그램을 깔면 제가 설치를 해놨거든요. 이제 이 불하고 비슷하게끔 제가 매칭을 다 시켜놨어요. 네, 지금 바뀌었죠? 네, 쿨러가 LED를 조금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럼 LED는 마음에 들게끔 다 변경이 가능하고 케이스도 마찬가지 위에 LED 버튼 이거 누르면 이렇게 LED가 바뀝니다. 전면과 이제 후방 하나가 같이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누를 때마다 바뀌거든요. 쿨러를 뭐 얘랑 비슷하게 맞춰놔서 일단 LED는 기본 초기 옵션으로 소음이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이제 그래픽 펜도 LED 제어가 다 같이 되거든요. 근데 펜은 이제 펜 스탑 기능이 작동되면 발열이 뭐 한 60도 가까이 올라가야지만 돌거든요. 그때 이제 LED가 가동이 될 거예요. 지금은 펜이 멈춰있기 때문에 전혀 돌지 않아요. 네, 107 슈퍼고요. 온도가 지금 52도거든요. 한 60도 가까이 되면 펜이 가동될 겁니다. 네, 지금 가동되죠. 지금 58도, 57도 되니까 가동이 되네요. 얘도 LED 모드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밑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뽀대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못하죠. 자, 여기 케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LED는 여기서 컨트롤이 안 됩니다. 프로그램적으로 안 되거든요. 어플 센터 설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RGB 포지션이라는 이 프로그램 까시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이 뜨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RGB 5V 헤더 쪽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게 또 바뀌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색감은 마음대로 다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 여기 보면 이렇게 항목이 있죠. 그래픽 카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경 모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가지고 노는 거라서 뭐 제가 따로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이건 매뉴얼에 다 나오니까. CPU 온도와 지금 이렇게 변기치 나오고 있죠. 이번 조립 영상은 이렇게 해서 케이스는 상당하죠. 바람 잘 빨아놓고 있어요. 소음도 그래 높지도 않고. 이번 조립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